결국 스가 총리가 1년 만에 일본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기시다 후미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시다의 경우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고노다로를 이기고 당선되면서 나름 일본인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듯하기도 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게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유명 경제지인 CNBC에서는 본격적으로 내각을 구성한 기시다 총재에 관한 특보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내각을 구성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일본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신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의 기시다 총재에 대한 지지율 역시 처음부터 바닥으로 가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답니다. 보통의 경우 어느 나라든 신임 총리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처음에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경우 첫 지지율은 4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렇게 일본인들이 욕하던 스가 총리의 첫 지지율이 74%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니케이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이나 당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은 40%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현재 일본인들이 일본 내각에 대해 얼마나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일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역대 최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1년 아소 내각 지지율인 48%가 최저였지만 이번 기시다 내각이 새로운 최저 기록을 세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외신들과 더불어 일본 전문가들 역시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총리를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베의 뒤를 이어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고 스가에 이어 이번 기시다 내각까지 아베 정치를 계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에게 악의적인 수출 규제를 강행했던 아베 총리이기에 일본인들도 아베 정권을 매우 좋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베는 장기 집권하는 동안 일본의 경제를 말아먹은 주역으로 뽑히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받은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처음에는 일본 국민들 역시 감정적인 대응으로 아베 정권을 칭찬했지만 막상 한국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그 피해를 오로지 아베 정권도 아닌 애꿎은 국민들만 받다 보니 일본인들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CNBC 역시 끝까지 변화는 추구하지 않고 안정을 위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꼬집으며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일본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아베의 그림자를 없애야 하지만 오히려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더더욱 아베 정치를 계승하고자 하니 전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의 앞날을 암울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절대 외신들이 일본의 현재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일본인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일본의 암울한 현재를 확실하게 분석했습니다. 1년 반에 걸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2명이나 퇴임한 국가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자체의 이미지가 국가 안보와 위기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충격적인 건 일본 스스로는 이에 대해 전혀 위기감도 없다. 그리고 청재 선거에 있어 검증도 없었다. 자민당이 기시다를 선택한 것은 결국 안정성과 과거 아베 정치의 연속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사태, 도쿄올림픽, 전염병 대응 등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지만 결국 일본 관료들은 일본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정치를 찬양하고 또다시 계승하고 있으니 20년 만에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이었다면 다음 선거에서 정당이라도 바꿀 수 있겠지만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도 막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으니 더욱 밑을 노르신 것이죠. 거기에다 세계 유명 외신들마저 일본의 현재 상황을 하루가 멀다 하고 속보로 보도하고 있으니 영원히 아시아의 1인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본인들의 불안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내각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전염병 상황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벌써 2명이나 퇴임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데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총리에 올랐다는 건 결국 일본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번 총리 선거를 통해 전 국민이 확실히 알게 됐다.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한국 언론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시다는 아베의 노선을 그대로 이을 것이 분명하니 아마도 한일 관계는 지금의 분위기가 그대로 흘러갈 것 같네요. 그렇다는 건 일본 기업들의 일본 이탈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스미토모 화학이라든지 도쿄오카 공업처럼 어쩔 수 없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양국 간의 기류가 지금처럼 계속 부정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당선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TV 토론회를 본 사람들이라면 기시다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스가 이상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스가 전 총리도 여러 정책을 통해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시다 총리는 좀 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에 대한 의사표현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지율이 최악이면 뭐해? 일본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게 뻔한데. 타카이치 총리가 일본 경제 발전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를 지지했어요.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기시다가 잘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는 일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시다 총리에 거는 기대감은 스가보다 더 낮다. 당선 직후 지지율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걸 정치계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타개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자기 편 만들기만 하는 자민당이기 때문에 일본은 또 퇴보하고야 말겠지. 이미 스가 총리의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도 돌파구로 다시 한국을 공략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아베, 스가, 기시다까지 3대 세습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타카이치가 총리에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고노다루가 총리에 올랐어야 했다.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고노다루는 패배했다. 내각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지. 한국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기시다가 선출되어 좋았지만 지금 보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가 주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앞선 두 총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나 기시다는 고이즈미 이후로 지지율이 최저인 상황이다. 그만큼 기대도 희망도 없다는 거지. 이상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